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제 상품에 이렇게 문의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기사에서 판매 중인 슬리퍼 디자인이 자사에서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판매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언제까지 변경되지 않을 시 추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순간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처음 접해보는 상황이기도 했고 결론은 였어요. 안녕하세요. 132 이상 희동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번 영상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조금 특별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운영하면서 실제로 신고가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중 디자인 특허 관련된 신고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판매했던 상품들 중에서 가장 판매가 좋았던 구름 슬리퍼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스마트 스토어 매출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었던 가장 매출이 좋았던 상품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제 상품에 이렇게 문의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기사에서 판매 중인 슬리퍼 디자인이 자사에서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판매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언제까지 변경되지 않을 시 추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보자마자 이때가 정말 주말이었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순간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때가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처음 접해보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때 상품이 워낙 잘 팔리고 있을 시기여서 상품을 내려야 되나 이런 걱정과 불안함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에 변리사를 바로 검색을 했고 그 토요일인가에도 불구하고 제가 변리사 한 분을 찾아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비용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비용보다 제 판매 상품을 내리는 게 저한테는 더 뼈아팠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 해외에서 상품을 위탁 판매로 판매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제가 유선으로 이제 그 변리사분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이 상품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도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저는 그 전부터 예전부터 팔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디자인 특허 침해가 해당되지 않는다였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집중하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먼저 변리사분이 이 해당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남기신 업체에게 디자인 등록증이나 디자인 등록번호를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답글을 남겼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안녕하세요 땡땡땡땡입니다. 해당 상품 디자인 등록증 또는 디자인 등록번호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 대리인을 통해 확인 후 판매 중단 여부를 결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의 변리사 분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했고 그리고 변리사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답글을 남겼더니 이렇게 정말 디자인 등록번호와 함께 답글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등록번호 안내 드립니다. 디자인 등록번호 30-땡땡땡땡호 이렇게 이제 답글이 왔었고 저는 그대로 또 변리사님에게 전달을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변리사님이 확인을 해보시고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대로 이렇게 답글을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담당 대리인을 통해 보내주신 등록번호를 확인해 보았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인 후 다시 남겨주시면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저도 개인 사업자고 초보 사업자지만 조금은 그래도 전문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담당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좀 보이려고 했고요. 그런데 몇 시간 있다가 키프리스에서 다시 조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디자인 특허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마음에 변리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했고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위탁 판매로 가지고 온 중국의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지금 보시면 이 등록일 21년 3월 25일보다
이 이전에 판매가 되었던 기록이 남아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전부터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 타오바오 사이트에서도 당연히 그 이전부터 판매했던 기록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타오바오에서 이전에 남겨진 후기들을 스샷을 찍어서 다 이제 기록을 하고 다 보관을 하고 변리사님에게 보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누적평가가 이 상품의 후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번역기를 돌려서 지금 조금은 문구들이 좀 어색한데, 보시면은 이미 21년 2월 25일, 보시면은 21년 2월 8일, 21년 3월 4일 등 그 아까 전에 21년 3월 25일 디자인 특허를 냈던 그 일자보다 훨씬 이전부터 판매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이 증거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샷을 다 찍어서 이 사진들을 다 변리사님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변리사님이 그러면 됐다 라고 하시면서 이건 디자인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특허 신청을 한 날짜보다 이미 이전부터 판매가 되고 있던 상황이면, 그리고 그 상품인 게 입증이 되면 침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디자인 특허 침해 판단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일단 물품이 동일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디자인이 어느 부분이 비슷한가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대법원의 판례에서와 같이 비슷한 부분이 예전에 있어 왔던 디자인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 특허를 낸 상품이 이전부터 비슷하게 있어 왔던 디자인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이런 건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제 스마트 스토어에 이렇게 답글을 남기셨어요. 대리인이 확인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허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도 가능하시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답글을 남겨주셨고, 저는 이미 변리사님을 통해서 이게 지금 특허에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들은 상황에서 이렇게 답글을 남겼어요. 해당 디자인에 대해 무효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문의글을 안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답글을 남겼더니 그 이후로부터는 이분이 추가로 문의를 남기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분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은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스마트 스토어를 다 찾아가서 이렇게 문의글을 똑같이 남기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다른 사람들이 이 상품을 파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막 찾아봐서 검색해서 찾아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몇몇 분은 그 뒤에 상품을 내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문의글을 남기고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겁이 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에,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키프리스에 다시 이 상품을 조회를 해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소멸이라고 좀 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상품이 등록이라고 떠 있었어요. 등록이라고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변리사님을 통해서 이게 디자인 특허에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은 검색을 해보니까 소멸이라고 지금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면서 이런 간단하게라도 키프리스에서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들을 익히셔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 제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물쭈물 했었더라고 하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안 되더라도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저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고당했던 경험을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저는 제 스마트 스토어 상품들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피드를 올리고 홍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제품을 혹시 저희가 모르는 납품처를 통해 납품을 받으신 걸까요? 심지어 저희의 사진까지 사용하고 계셔서 여쭈어 봅니다.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사진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바닥면에 띠리띠리 업체 마크가 확인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의 사이트를 찾아가서 확인을 했고, 이분의 업체에서 실제로 제작하고 있던 상품이 맞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중국의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이제 사진들이나 상품들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된 게 이게 이분들의 상품을 중국에 있는 사이트가 가지고 와서 그 상품을 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렇게 좀 역수입? 재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내용들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업체에서 제작했던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이 상품은 제가 바로 즉시 상품 내렸고 판매도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연도 있었다는 거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상 일상투 이상 이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